안녕하십니까, 불태입니다. 오늘은 무비박스 웹앱 만들기 두 번째 시간으로 블레이저의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쉽게 CRUD를 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핵심이 될 무비 클래스 엔티티를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무비 클래스를 이용한 CRUD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ASP.NET에서 만든 코드 제너레이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NET은 라이브러리 설치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겟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너겟을 클릭하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 설치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닌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작업이 필요한데 너겟은 그러한 작업을 자동으로 도와줍니다. 즉, 우리의 무비박스 프로젝트에서 너겟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설정을 할 필요 없이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 제너레이션 한번 찾아볼까요? 코드 제너레이션을 검색하니 코드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개의 너겟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코드 제너레이션 디자인을 클릭하고요. 무비박스에 우리의 프로젝트의 버전은 9.0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자,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라이더에서는 찾기란을 공석으로 비워두면은 우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몇 개 있는지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설치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 번 말했던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터미널을 통해서 CLI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NET이고요. 그리고 툴, 인스톨, 그리고 짝대기 두 개의 글로벌, .NET의 EF, 엔티티 프레임워크, 엔터를 치면 저는 이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이미 설치했다라고 나오네요. 중요한 게 현재의 프로젝트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CRUD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CLI에서 해볼게요. 원래는 스캐폴딩 같은 경우에도 라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dd에서 보면은 스캐폴디드 아이템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스캐폴딩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오는데요. 블레이저에 관해서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 페이지나 MVC 패턴에 관한 스캐폴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블레이저에 관해서는 아직 없네요. 그래서 수동으로 CLI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NET으로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ASP.NET 코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블레이저 CRUD 를 코드 제너레이터에 있는 블레이저 CRUD를 사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기로 했으니 DB 프로바이더는 포스트그레스고요.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프로젝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DB 컨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DB 컨텍스트는 DC 우리 무비박스의 데이터 폴더 거기에 앱 DB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모델 클래스, 즉 엔티티는 무비죠. MOVIE, 무비고요.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 페이지를 어디에다가 놓을 곳인지, 어디에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아웃 디렉토리는 컴포넌트의 페이지, 컴포넌트의 페이지 폴더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준 다음에 엔터를
쳐보죠. 엔터. 자, 실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코드 제너레이터도 글로벌로 설치해야 되는데 프로젝트에만 설치를 해서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코드 제너레이터도 글로벌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NET 툴 인스톨 글로벌로 .NET ASP.NET에 있는 코드 제너레이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했고요. 환경 변수에다가 패스를 넣어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전에 만든 것을 설치를 하면은 자, 보니까 .NET을 인스톨 하거나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NET의 버전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NET은 잘 깔려 있는데 자, 그러면 환경 변수에 이 패스를 지정해 보도록 할까요? B 에디터를 사용해서 환경 변수가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환경 변수를 추가하고 세이브를 시키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코드 제너레이터 명령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코드 제너레이터는 아직 .NET 8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NET 8 버전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에 다운로드 페이지를 클릭하면은 .NET 8.0 다운로드가 나오고요. macOS로 가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었고요. 바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됐고요. 우리가 필요한 너겟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Diagnostic Entity Framework Core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퀵그리드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그 밑에 있는 Entity Framework Core 어댑터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ntity Framework Core, Entity Framework Core Tools도 깔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tgreSQL을 사용할 npm-pg-sql PostgreSQL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설치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자, 이렇게 하자 실행이 돼서 우리가 원했던 CRUD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무비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create, delete, detail, edit, index, 레이저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에는 app.db context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 모델 클래스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성가시게 너겟에서 일일이 다 찾아서 설치했는데요. CLI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노션 페이지에다가 설치해야 할 라이브러리와 설치해야 할 너겟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첫 줄부터 하나씩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스캐폴딩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 가셔서 무비 페이지로 가서 만들어진 레이저 파일을 한번 볼까요? 네,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UI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코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 페이지도 되어 있고, 디테일 페이지도 되어 있고요. 에디트 페이지도 우리 무비 모델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했고 여기에서 아직 링크는 없어서 수동으로 인덱스 페이지로 가면 인덱스가 아니라 무비스네요. 네, 무비스 페이지로 가면 앱 DB 컨텍스트가 불러와지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네,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 클래스의 세팅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델 클래스로 가서 포스트그레스QL은 모든 것을 다 소문자로 사용하는 게 쓰기 편하기 때문에 클래스명, 즉 테이블명도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야죠. 테이블도 무비라고 하죠. 네, 무비로 하고 id는 우리가 키로 사용할 거고요. id 컬럼도 이름을 소문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소문자로 하고요. 릴리즈 데이트도 컬럼을 릴리즈 데이트, 예, 이렇게 소문자와 아래막대로 띄어쓰기를 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과 릴리즈 데이트 다 널이면 안 되기 때문에 required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장르 같은 경우도 required, 그리고 컬럼 이름은 장르로 하겠습니다. price도 required, 그리고 컬럼은 소문자 price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은 이해보다는 사용 방법을 외워서 하는 것들이 많네요. 자, 그런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커넥션 스트링이란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포트가 몇 번이고 사용자가 누구며 그 사용자의 패스워드, 즉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입니다. 커넥션 스트링은 appsetting.json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는데 커넥션 스트링에 app db 컨텍스트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의 db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시킬 건데요. 이 커넥션 스트링은 appsetting.json에서 만들면 program.cs 파일에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등록하는 곳에서 get connection string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에서 app db 컨텍스트 정보 내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CRUD 스캐폴딩을 진행하면서 코드 제너레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퀵 그리드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서비스도 설정해 주었고요. 자, 그래서 다시 앱 세팅 JSON으로 가서요. 우리에게 맞는 설정으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요. 일단 서버 같은 경우는 로컬 호스트가 맞긴 한데 로컬 호스트의 포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로컬 호스트의 포트는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 5432였죠? 네, 포트 번호를 적어 주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포스트그레스 기본 유저네임으로 가고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테스트니까 BT를 사용해 볼까요? 네, BT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없고요.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 이름도 디폴트 세팅으로 할까요? 디폴트 세팅으로 명령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있는 커넥션 스트링의 이름도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현재의 우리 프로젝트의 세팅을 스캔한 다음에 DB에 명령할 코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명령어는 .NET EF migration add 처음 하는 거니까 initial create로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전부 다 잘 동작을 하면 success가 뜨고요.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마이그레이션 폴더가 하나 생성되고 거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로 어떤 명령을 할지를 모아놓은 클래스가 생성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테이블을 만든다는 거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mov이고 그리고 id, 타이틀, 릴리즈 데이트, 장르, 프라이스 이렇게 컬럼을 만든다 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id 값을 프라임 키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 혹시나 되돌리고 싶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테이블을 없앤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up이 마이그레이션 하며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down은 마이그레이션을 되돌아갈 때 해야 할 명령의 집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령어가 다 만들어졌으니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령어는 .NET EF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update입니다. 커넥션 스트링과 모든 설정이 다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엔터를 치면 완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fail이 한번 뜨는 거는 이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테이블도 필요한데 그 테이블이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것은 자동으로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pgadmin으로 가서 테이블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bt로 가서 스키마에 테이블로 가서 확장을 하면은 빠밤, 드디어 데이터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무비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EF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비를 클릭하고 모든 자료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쿼리가 실행돼서 지금 무비 테이블에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비에 데이터를 넣어보고 끝내도록 하시죠. 자, 데이터는 제가 노션 페이지에 먼저 정리를 해놨습니다. SQL문으로 한 번에 쉽게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는데요. 긁어 오셔가지고 카피하시고 무비의 쿼리 부분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20개의 영화 목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앱에서도 잘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하고요. 자, 인덱스 파일로 가면 무비스 페이지에 데이터에 있는 무비 목록을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비스 페이지로 가시면 자,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영화 목록이 웹페이지에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요. 코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블레이저 CRUD 스캐폴딩을 진행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작업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넣은 다음에 실제 웹페이지에서 표현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해보다는 세팅에 가깝기 때문에 외워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때문에 제가 노션 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제로 CRUD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